안녕하세요. 서양미술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서양미술사 근대미술인 신고전주의와 낭만주의 잘 들었나요? 오늘은 근대미술에서 현대미술을 이어주는 마지막 근대미술이자 현대미술의 첫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인상주의에 대해 학습해보려고 합니다. 특히 여러분이 아는 화가들이 많이 나오는 인상주의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해요. 세기 말의 서양미술은 계몽사상과 산업혁명을 계기로 이전까지의 미술에서 벗어나려는 의지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신고전주의부터 낭만주의를 거쳐 새로운 움직임이 나타나는데 현대로의 큰 첫걸음을 한 것이 인상주의입니다. 인상주의의 첫 시작을 알린 이 작품은 모네의 인상해돋이라는 작품입니다. 인상주의의 동영상을 한번 보고 얘기할까요? 그림을 그릴 때 중요한 재료인 물감. 하지만 튜브에 들어간 물감이 발명된 것은 200년이 채 되지 않습니다. 이전의 화가들은 물감을 직접 만들어서 써야 했기 때문에 대부분 실내에서 그림을 그렸죠. (19세기) 후반, 화가들은 튜브 속에 들어있는 물감과 이젤을 들고 야외로 나가 그림을 그릴 수 있었습니다. 야외로 나간 화가들을 맞이해준 건 바로 햇빛이었습니다. 화가들은 빛의 변화에 따라 사물의 빛깔과 모습이 다르게 보인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죠. (1874년) 파리, 젊은 화가들이 열었던 전시회에서 인상해돋이라는 작품이 선보입니다. 이게 뭐야? 대충 그린 것 같은데요? 제목이 인상해돋이가 뭐야? 그 후 빛에 의해 보이는 느낌을 그렸던 화가들을 인상주의 화가, 인상파 화가라고 부르게 됐습니다. 사과가 빨간색이라고요? 그건 보는 것이 아니라 머리로 알고 있는 색이죠. 전 눈에 보이는 그대로를 색으로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모네는 루앙 대성당 건너편에 작업실을 마련하고 아침, 점심, 저녁, 흐린 날과 맑은 날, 비 오는 날 등 시간과 날씨에 따라 달라지는 빛의 효과를 관찰해서 20점이 넘는 서로 다른 루앙 대성당을 그려냈죠. 모네가 빛에 따라 다르게 느꼈던 인상, 친구들에게도 전해지나요? 빛은 더하면 더할수록 환해집니다. 하지만 물감은 더하면 더할수록 어두워집니다. 빛이 주는 인상을 색으로 표현하고 싶었던 인상주의 화가들에겐 섞을수록 어두워지는 물감이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쇠라는 점으로 그렸습니다. 쇠라는 인상주의 화가들이 빛과 색에 너무 신경을 써서 형태가 사라졌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점묘법이라는 전혀 새로운 기법을 이용했는데요. 물감을 팔레트에 섞지 않고 캔버스 위에 원색의 점을 찍어서 보는 사람의 눈에서 색을 혼합하게 했죠. 색을 찾아내고 분석했던 쇠라는 밝은 색의 효과는 남기고 형태는 단단하게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인상주의의 영향을 크게 받았으나 자유롭게 독자적인 작품을 선보였던 고흐, 세잔, 고갱을 후기 인상주의라고 하는데요. 강렬한 색과 꿈틀꿈틀한 붓터치로 자신이 느낀 감정을 폭발적으로 표현한 고흐. 모든 입체적인 사물을 구, 원통 등 도형으로 분석해서 평평한 화면 위에 입체감을 살린 세잔. 순수하고 때묻지 않은 원시적인 아름다움을 단순한 색채로 그려낸 고갱. 독창적이고 개성 넘치는 이들의 예술 세계는 이후 현대 미술이 발전하는 데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영상에서 본 것을 정리해 볼까요? 사람들은 사과는 빨간색, 하늘은 파란색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인상주의자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물감으로 그림을 그리면서도 물감이 섞이면 섞일수록 어두워진다는 것을 극복하고 눈에 보이는 대로 빛에 의해 반짝이는 자연을 그리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채색 방법을 통해 이 빛에 의해 변화하는 색채를 표현하고자 한 것입니다. 인상주의는 인상주의, 후기 인상주의, 신인상주의 이렇게 세 가지 분류로 나눕니다. 이 당시의 화가들은 빛에 의해 변하는 인상의 색을 표현하려고 합니다. 인상주의는 마네, 모네, 드가, 르누아르 등이 있고 후기 인상주의는 세잔, 고갱, 고흐 등이 있습니다. 신 인상주의는 쉐라, 신야크가 있습니다. 지금 이 그림은 모네가 그린 연작입니다. 이 시리즈는 계절과 시간에 따른 비슷한 풍경을 그려냈습니다. 이 그림들을 보면서 계절과 시간을 맞춰볼까요? 첫 번째 그림은 언제일 것 같나요? 선생님은 봄날 오후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는 모습인 것 같아요. 두 번째 그림은 언제일 것 같나요? 두 번째 그림은 겨울에 해지고 난 직후인 것 같아요. 세 번째 그림은 가을에 해지기 직전의 황혼역 같습니다. 네 번째 그림도 겨울에 아주 차가운 아침 같지 않나요?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림마다 그 계절감과 온도가 느껴지는 게 신기하지 않나요? 인상주의의 대표 작가 4명인 마네, 모네, 드가, 르누아르입니다. 이들은 같은 목표를 추구했지만 화풍은 모두 달랐습니다. 이 작가들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시다. 마네는 현대미술의 아버지라고도 합니다. 그 이유는 대표적인 풀바티의 식사라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마네가 현대미술의 아버지임을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19세기 후반 사진기가 발명되고 발전하면서 더 이상 화가들은 대상을 똑같이 그려내거나 묘사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기존의 화가들이 하던 역할들을 사진기가 대체하기 시작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마네는 라파엘로의 파리스의 심판의 부분을 가지고 와서 명암법 등을 생략하고 발가벗고 있는 여인과 옷을 입고 있는 당대 지식인들을 대비시켰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의 공분을 사기도 했는데 기존의 전통 누드화들은 저 뒤편에 있는 여신처럼 이상화되어 있었으나 이 그림의 여인은 이상화되어 있지도 않고 심지어 화면을 뚫어져라 보며 관객과 눈을 맞추고 있으니 사람들이 비판할 만했지요. 마네는 이 그림을 시작으로 특정 사건이나 이야기를 전달하려거나 이상하지 않고 아름다운 화면을 위한 그림을 그려내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마네는 풀바티의 식사가 나온 3년 뒤 피리 부는 소년을 제작했고 그의 대표작이 되었습니다. 피리 부는 소년을 보면 빨강, 검정, 노랑, 흰색 등 몇 가지의 색으로만 그려져 있습니다. 배경 또한 회색빛으로 평평한데요. 특히 바지 주름을 보면 명암 처리가 되어 있지만 전통적인 명암법이 아닌 쿠르베는 이 그림을 보고 평평한 화면이라고 표현했으며 이것은 전통적인 명암법에서 벗어난 그림의 탄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현을 위한 그림이 아니라 그림을 위한 그림이라는 것이지요. 즉, 그림은 아름다움을 위한 화면의 배치 및 채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네의 발코니라는 작품도 회색과 검정색의 평평한 화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마네는 야외에서 그리는 모네의 모습을 그려 인상주의 화가들이 야외에서 사생하는 모습을 담아냈습니다. 기존 화가들이 야외에서 사생을 하고 작업실에서 마무리하던 것과 달리 야외에서 사생을 하고 마무리까지 하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모네는 인상주의를 설명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화가라고 얘기했지요. 빛에 의한 자연의 색감을 가장 잘 나타내려고 노력했던 화가입니다. 특히 수련을 주제로 한 그림을 많이 그렸습니다. 시간과 계절에 따라 달라지는 수련의 다양한 모습을 그때의 시각으로 표현해냈습니다. 참 아름답지 않나요? 여긴 프랑스의 오랑주리 미술관입니다. 이 오랑주리 미술관을 방문하는 사람들의 대다수는 모네의 수련 작품을 보기 위함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채광이 비추는 전시실에는 모네가 직접 자연에서 본 것과 같은 색감의 수련들이 벽면 한가득 가득 차 있습니다. 모네는 말년의 시력을 잃을 때까지 지베른이라는 프랑스 지방의 몇만 평의 정원을 가꾸며 그 속에서 그림을 그렸다고 합니다. 나중에 프랑스에 가면 꼭 가보시길 바랍니다. 모네의 또 다른 대표작 양산을 쓴 여인입니다. 이 그림도 많이 봤죠? 작품은 언덕 위에서 양산을 쓴 여인이 해를 등지고 있는 모습을 그려낸 건데요. 이 세 작품들의 공통점이 어떤 점이 보이나요? 맞아요. 모두 얼굴 표정이 보이지 않아요. 모네는 사람들의 표정이나 감정을 표현하는 데 치중하지 않고 빛과 자연에서 오는 색감들로 그 당시의 느낌을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이 작품들도 잘 기억해 주세요. 뒤에 나오는 신인상주의의 그림과 유사한 느낌이 날 거예요. 이 그림들은 하나의 작품이 아닙니다. 르앙 대성당 연작 시리즈인데요. 여기서 모네의 인상주의의 정수를 느낄 수 있습니다. 르왕 대성당의 모습을 계절과 빛에 따라 달라지는 모습으로 하나의 캔버스에 담아 시리즈로 제작한 작품들입니다. 한 작품 한 작품마다 다른 색에 의한 표현이 너무 아름답지 않나요? 다음 작품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영국 런던의 명소 빅벤의 모습들입니다. 형태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의 붓질에 의한 색채로 가득 찬 빛을 보여줍니다. 정말 시시각각 다른 색감을 가지고 있죠? 모네는 많은 부와 명성을 가지고 산 화가이기에 지베른이라는 지역의 정원을 만들어 꾸미고 이 안에서 남은 여생을 그림을 그리며 마쳤습니다. 다음은 드가입니다. 드가는 인상주의 화가들 중 조금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드가가 어떻게 작가가 되었고 이런 그림을 그렸는지 알 수 있는 만화를 한번 볼까요? 법리를 공부했던 드가는 그림에 매료되어 부모님의 뜻을 물리치고 화가가 되기로 결정했습니다. 특히 발레리나에 심취하기 시작했는데 그들의 포즈와 구도를 연구하기 위해 사진까지 이용했습니다. 드가는 발레리나를 그리기를 좋아했는데 이렇게 무대 위의 멋진 모습이 아닌 무대 뒤편의 자연스러운 모습들을 즐겨 그리게 되었습니다. 드가는 이런 무용수들을 그리기 위해 엄청난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 그림을 그렸고 사진을 이용한 작업까지 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드가의 작품을 통해 특징을 알아봅시다. 드가의 대표작 중 하나인 발레 수업입니다. 드가는 다른 화가들과 달리 야외가 아닌 실내의 모습들을 그리 화가입니다. 드가의 화풍에는 세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그림을 그리는 재료가 주로 유체 물감이었던 다른 화가들과 달리 파스텔이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또 특이한 점은 발레리나가 주된 소재였습니다. 발레리나가 주인공으로 인위적으로 포즈를 취하는 것이 아닌 자연스러운 모습들인 연습실이나 무대 뒤편의 무용수들을 그려냈습니다. 세 번째, 일본 판화인 우키요의 영향을 받아 파격적인 구도와 스냅 사진 같은 느낌을 표현한 화가로 유명합니다. 우키요에는 대각선 구도가 특징인 일본 그림이며 이것은 훗날 고흐의 작품에도 많은 영향을 끼치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에도 해당하는 특징이며 파스텔을 사용하여
발레 수업을 하고 있는 발레리나들은 화가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자연스럽습니다. 주인공이 없이 그 누구도 부각시키지 않아 자연스러운 풍경을 그려냈습니다. 여기서 특히 잘 봐야 할 것은 그림의 위쪽 부분입니다. 지금까지의 그림들은 천정일 벽을 그리는 시점을 사용하거나 그렸더라도 윗부분이 그림을 잘라낸 것과 같이 그려내지 않았습니다. 뒷가는 일본 그림과 사진기의 영향을 받아 파격적인 구도를 선보였습니다. 다음 그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용실에서 연습을 하는 자연스러운 발레리나들의 모습을 그렸습니다. 어느 누가 주인공인지 알 수 없는 그림이지요? 이게 드가 그림들의 특징입니다. 연습실의 새 무용수, 수평봉에 발을 올린 무용수들 작품도 마찬가지 맥락이지요. 드가의 목욕하는 여인입니다. 드가는 말년에 사진 작업을 주로 하며 이렇게 목욕하는 여인들도 그려냈다고 합니다. 이것도 잘라낸 듯한 구도가 보이죠? 그리고 드가가 더 존경받는 이유는 주제를 소외된 대상들의 심리까지도 표현했다는 점입니다. 네 번째 인상파 화가인 르누아르입니다. 여러분들이 제일 잘생겼다 생각했을 모습이지요. 이 잘생긴 화가가 어떤 그림을 그렸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그는 행복주의자였습니다. 아름다움과 행복을 위한 그림을 그리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 만화에서처럼 다른 인상주의자들과 달리 야외에서는 그리지만 대상이 야외와 달리 사람에 대한 빛과 그림자를 표현했다는 것에 관심을 두고 그림을 그려냈습니다. 그 결과 그림의 소재는 사람들의 즐겁고 행복한 모습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르누아르는 살색의 화가라고 불립니다. 그 이유는 이 그림에서 한번 찾아볼까요? 그렇죠. 살색을 사용을 많이 해서입니다. 살색을 사용했다는 것은 사람을 많이 그려냈다는 것입니다. 르누아르는 야외에서 그림을 그린 건 다른 화가들과 마찬가지이지만 사람들이 모여 연애하고 즐겁게 향유하는 모습들을 그려냈습니다. 즐거운 모습들을 그려냈고 특히 검정색을 사용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 검정색 대신 푸른색을 사용했다고 하기도 해요. 그래서 사람들의 발빛에 어른거리는 그림자들이 푸른빛으로 보입니다. 피아노 치는 소녀들의 모습도 많이 본 그림이죠. 어머니와 아이가 함께 있는 모습도 너무 아름답고요. 평화롭고 우아한 그녀들의 즐거운 모습이 보이는 듯합니다. 이렇게 인상주의는 빛에 의한 색채를 표현하고자 함에는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었지만 화가들마다 접근법과 표현 방식은 달랐습니다. 이렇게 인상주의 화가 4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들은 빛에 의해 변화하는 색채를 표현하고자 하는 목표는 동일했지만 접근 방식과 표현법은 달랐습니다. 각 화가의 특징을 잘 기억하고 이해해보며 그림을 감상해보세요. 이 교시에는 신인상주의와 후기 인상주의를 학습하겠습니다. 이 교시로 오세요.